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통계 조작의 실상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분노하라는 슬로건으로 집권한 문재인 촛불 정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통계 조작이 전부였는가 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과거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가정이 파괴되는 등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 재앙의 시작은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이든 어떤 체제이든 간에 통계 조작은 국가와 국민을 회복 불능의 파멸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통계 조작의 후폭풍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적지 않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거도 부족했던 소득 주도 성장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시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를 전문가에 맡기면 신자유주의에 빠진다. 이 발언은 특히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장하성, 김상조 등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전락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과거 독일 나치와 일본의 731 부대가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들 세 정권의 공통점은 국가와 국민을 자신들의 이념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 국가 채무가 450조나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은 연금성 이연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빚의 증가입니다. 건국 이래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000조, 그 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차지한 부분은 450조. 이는 70년 동안 쌓인 국가 채무의 절반 가까이를 문재인 정권 단독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 채무 급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상당 기간 제약을 받게 될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런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밤샘 토론이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에 집권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의 주축이 되는 최저임금을 16.7%나 폭등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2008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폭등시켰더니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즉각 내린 처방책이 통계를 조작하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장을 마르크스주의자, 골수사회주의 사상가로 교체하였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인데요. 장관님들 입맛에 맞는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역사적 발언을 남긴 인물입니다.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역점 사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실패를 숨길 수 있고
모든 실패의 결과를 차기 정권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원인 중에서 통계 조작이 적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계획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수십 년 동안 조작되어 온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는 회복 불능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2010년 그리스 부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가 10년 이상 통계를 조작해왔고 국가 예산마저 적자인지 흑자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리스 좌파 정권 같은 경우에 통계를 조작해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평균 가계소득은 427만 원, 1년 전 430만 원보다 0.6%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조작해서 434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 2018년 5월에는 소득 불평등 수치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으로 6.01까지 폭등해서 이를 5.95로 조작하여 발표했습니다. 3. 비정규직 수는 1년 전에 비해 86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조작해서 36만 8천 명으로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4. 부동산 대책은 총 27차례 발표되어 그럼에도 집값 안정에 실패해서 부동산 통계를 94번이나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은 원장에게 사임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세계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수한 국제 경제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예측의 한국 경제지표 통계를 인용해 왔습니다. 글로벌 선진국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국가 통계는 문재인 정권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UN, OECD,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한 통계 조작은 국가 재앙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통계 조작 또한 국민들에게 수십 년 잔인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현명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단기간에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이가 남긴 통계 조작 여파는 상당 기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정의가 흐르고 있다면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법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